예,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브리핑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건너뛰었어요. 네, 그 기사가 너무 없었어가지고요. 네,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한가하고요. 예. 네, 또 코로나가 또 격상이 돼가지고 아하. 네, 더 한가해졌습니다. 이런. 자, 오늘도 세 가지 뉴스를 좀 준비하셨는데,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4월 7일 충청투데이 뉴스인데요. 거리두기 격상, 대전 문화체육계 수심, 네, 관람객 인원 조정 불가피, 날벼락, 예매 티켓 환불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식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야, 지난주에 이게 또 대전에서 터졌어요. 그렇죠, 심하게 터졌죠. 심하게.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그렇죠. 7일자에 2단계로 조정이 됐네요. 네, 2단계로 조정됐고요. 예. 뭐 청소년들 중에 이제 많은 발생자가 나왔고 또 어떤 또 그 중심 상권이죠. 대전의 중심 상권에서도 네. 또 이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이제 2단계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이제 스포츠 쪽 관람석도 네. 3분의 1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부터 사실 문화예술계나 이런 것들이 좀 기지개를 시점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문화계에도 수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방역 지침으로 수도권, 서울 쪽은 이제 2단계로 적용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지방은 네, 부산 쪽 제외하고는 이제 1.5단계였는데 그렇죠. 이제 대전만 갑자기 일주일 정도로 18일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면서 식당 등 소상공인들 피해 그리고 문화체육계에도 관련된 대책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 뭐 저희 문화예술계 뭐 체육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 싶었던 저희 지역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예. 다시 또 이제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또 제한이 되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이글스 개막 경기 많은 네. 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예매 다 이제 취소하고 재예매하는 재예매하고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네, 그리고 예. 뭐 대전 하나시티즌도 연승행진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있었죠. 예. 네, 뭐 3연승으로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알리긴 했으나, 예. 네, 또 그 연승 분위기를 타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좀 응원해주길 바랬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30%에서 10%로 입장이 제한이 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만에 예. 네, 대전 하나시티즌 월드컵 경기장 이제 그 전 객석이 예. 관람석이 매진이 됐다는 네, 매진이 됐다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요? 1300석 매진. 네, 매진입니다. 어쨌거나 매진은 매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참 이런 뭐 웃을 수 없는 일이죠. 우픈 일이죠. 진짜 네. 우프다라는 표현밖에 없을 것 같고. 예술의 전당도 지금 뭐 지역 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그 페스티벌인 스프링 페스티벌이 네. 진행 중인데 여기도 지금 뭐 예매가 이제 줄여야 돼 가지고 근데 사실 뭐 이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전 그렇고 이 방역 대책과 그리고 뭐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면 바로바로 바꾸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조정을 네.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서울형 뭐 방역 지침 네, 좀 뭐 상생 방역이라고 했나요? 뭐 했는데 뭐 또 저 전염병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저희 대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2단계로 올렸을 때 많이 나왔죠, 확진자가. 네. 근데 지금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줄어 있고요. 네. 근데 이걸 그 순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대책을 시행을 하고 10일이라는 기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생각들을 좀 하시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할까라는 대책들이 좀 세분화돼서 좀 세워져야지 불안해서 못 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나들이 많이 다니셨겠지만 뭐 좀 수목원을 비롯한 네.
좀 주요한 그런 관광지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백화점, 그렇죠. 뭐 대형 쇼핑몰 네. 이런 데는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소상공인들과 문화예술 쪽은 굉장히 네. 타이트하네요. 너무 타이트하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면 지하철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철도 정지시켜야죠. 네, 정지시켜야죠. 제한해야죠. 제한해야죠. 네. 그리고 뭐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사실 점심 장사나 저녁 장사를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분들은요. 사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지 않게 풀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유흥 쪽이라든가 예. 이제 뭐 술이 좀 주가 되는 곳들은 2시간, 3시간 영업하고 닫아야 되거든요. 어허. 그럼 과연 유흥업계에서 이게 전파가 되고 확장이 많이 나오는 거냐? 네네. 네, 좀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있으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을 위해서 뭐 전체가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건 좋은데 공공을 위해서 일부 네. 약한 골이라고 하는 이분들만 유독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방역 당국이라든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2년이니까 이제 희생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숨이 달린 문제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원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대전 마케팅공사 엑스포 시민광장 버스킹 공연 개인단체 공모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10개 이내의 공연팀을 선정해서요. 26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케팅공사에서 이제 그 무빙 쉘터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뭐 굉장히 이전부터 버스킹 하는 분들한테는 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공간이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공간은 좀 열어주네요. 네, 열어는 주는데 예. 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기사죠. 이렇게 예. 뭐 열어준다. 근데 이게 사실 이슈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기사긴 한데요. 중도일보 4월 11일자 뉴스입니다. 시민 문화향을 위한 버스킹 공연팀 모집, 네, 제도권 개입 본질 훼손 논란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열어는 주는데요. 이 버스킹에 대한 그 본질을 모르는 어떤 탁상 행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버스킹을 제한했던 이유가 주변에 이제 소음 발생으로 인한 네. 민원들이 있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하게 되면 보통 팁박스를 열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공연에 대한 자율적 모금이죠. 네. 그 모금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규정상 상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어떠한 이제 행정적인 조치로 이렇게 해서 뭔가 포장을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걸 열어주면서 결국 이번에 열어는 주는데 네. 소음 발생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조금 커버해보겠다 그런 건가요? 뭐 제한 시간을 걸겠다라는 거죠. 제한 시간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예. 내가 몇 개만 선정해서 일주일에 너네 2팀만 와서 버스킹을 해라. 아니 버스킹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버스킹은 길거리 공연이고 자율적인 공연입니다. 이건 버스킹이 아니라 상설 공연. 상설 공연이죠. 아니 그럼 상설 공연을 자기들이 기획을 했으면 그에 대한 출연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이게 어이가 없는 거고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설 공연입니다. 상설 공연이네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티스트들한테 뮤지션들한테 예. 정확한 개런티를 요구해줘야지. 아니 개런티가 전기세 내지 말라는 게 개런티입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그러네요. 흥분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흥분할 만하고 더군다나 팁박스도 저기 못하게 한다면서요. 살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팁박스 해가지고 뭘 얼마만큼을 뭘 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그러네요. 상행이다. 네. 아니 그러면은 마케팅 공사에서 그 한밭수목원 일대나 그 엑스포 광장에서 하는 그 축제는 거기 그쵸.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상행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는 상행이고. 네. 그리고 상행이라고 하면은 음반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공연하면서 무슨 먹거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발적인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들으시고 이런 지역 예술가들 내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잘 들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 무슨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말이죠. 코로나로 가뜩이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없고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 네. 결국은 도구화 시켜서 본인들이 어찌됐든 정책적 성과를 내겠다. 네, 그 뭐 정책 성과도 내시고 이제 소음 민원도 줄였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소음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한번 사례를 살펴봤어요. 부산인가요? 부산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70데시벨 이상 올리면 안 된대요. 소리가 네네. 생활소. 근데 휴대폰 벨소리 있죠? 예. 그게 60데시벨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소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취재를 못했는데 예.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연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신 분들, 즐거워하신 분들, 좋아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고 그 데이터에 비교해서 그 소음이 더 심각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단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끼리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네. 과한 퍼포먼스라든지, 네네. 네 아니면 이게 근처에서 하니까 서로 소리를 계속 더 올리겠죠. 아하,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죠. 그러면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허가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10명 선정해가지고 2주씩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상설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허가증을 내주고 허가증을 받을 때는 어떤 공연의 자질이라든가 뭐 공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 허가증을 취소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네요. 네, 예. 그렇게 해야 청년 예술가들도 청년 예술가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대에 섭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프로가 아닌데요. 무대 세워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커나갈 수 있죠. 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이거 네. 법적 제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 오늘 많이 흥분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뉴스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게 아니 거리두기 격상에서 지금 13,000석 그 월드컵 경기장에 1,300명만 입장을 시켰는데 네. 이 버스킹 또 열어놓아가지고 의자도 뭐 한 2m씩 듬성듬성 또 관람석도 띄워놓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띄워놓으면은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 공연장에 이거는 그냥 모든 게 허용된 공연이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예, 보러 왔을 건데 그 관리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보니까 뭐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열정페이 강요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에 대한 예산은 다 갖추고 있는 건지 방역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 타령은 뭐 항상 관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뭐 어찌됐든 공간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또 뭔가 지침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은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예. 좀 문화예술 쪽에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수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흥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단신입니다. 예. 네, 문화예술 축제들이 많이 얼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거의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랜선으로 배송된 아름다운 음악 선물, 네, 2021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네, 저희 그 중도일보에서 4월 9일자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을 이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서 네, 결국 추진을 했고 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는데 나름 성과가 괜찮네요. 네, 이거를 제가 오면서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성과가 좋은 사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축제 본질하고는 많이 어긋났죠. 예. 네, 많이 어긋난 그런 뭐 축제기는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특산물 축제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네. 판매 형식으로. 근데 문화예술 축제도 이번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에만 25,000명 랜선 관객들이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뭐 화면에 핸드폰을 조명을 비추면 뭐 응원 퍼포먼스가 된다는 등 네. 기존의 이제 단순 중계 형태의 비대면 축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관람하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였던 네, 그런, 맞습니다. 뭐 축제네요. 네, 줌이라는 그 회의용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그걸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소통할 수 있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뭐 뮤지션하고 관객이 직접 좀 대화하는 시간들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무대 앞쪽 전면에 영상을 크게 만들어서 예. 뮤지션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렇게 관객들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토크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이제 기사를 다루고 또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나날이 느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 흥분하지 않고 네. 냉철한 가슴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이번 두 번 기사는 화가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지는 문화초대서 오늘은 대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의 심지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재연입니다. 예, DSO라는 약칭을 쓰고 있네요. 네, 예, 심지연 이사장님은 그 원래는 연주자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플루티스트입니다. 플룻 아. 연주자이고요. 예, 생전 처음으로 뒤에 장자 들어간 반장 빼고 예. 네,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맡아보고 지금 예. 굉장히 당황하고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면은 전문 연주단으로 이렇게 예술단체인데 좀 특이하게 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이런 뭐 예술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좀 많나요? 해외에는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한두 개의 오케스트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그야말로 뭐 소상공인 협동조합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동조합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네, 그래서 협동조합 이름을 얻었죠 저희가. 예술 이게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네네, 다소 매우 어려워하시는데 네, 저희 어. 저희 어벤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저희 연주자 이외에 또 뭐 영상 쪽이라든지 엔터테인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저희 협동조합에 같이 계셔서 그분들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찬반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주자들이 같이 하고 있죠. 연주도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연주회도 하시고 또 관련된 사업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네. 이런 연주단체에게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으시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네. 저희 어떤 선생님의 말을 빌어 정말 우리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네. 이 단체를 키워가자 하는 어떤 그런 좀 이상주의적인 발언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까지 오케스트라나 어떤 음악적
그런 예술 단체를 만들 때 언제나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제 돈을 갖고 있는 혹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고 거기에 연주자들은 뭐 이제 직원 혹은 소속이 객원, 되는 정도. 네, 그런 예.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짜고 어떤 것들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네. 그런 것들이 19세기부터 시작된 이 오케스트라 그 말하자면 세트였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은 굉장히 시간은 느려요.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 음악가들이 이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요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연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작은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런칭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실은 용기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봄에.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예. 단점이라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굉장히 느린 서로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왜냐하면 이게 역시나 음악가들은 아날로그 그야말로 아날로그 감성이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 협동조합이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술 교육만 받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지만 또 그것들이 또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직적 그 어떤 형태에서 이제 수평적 형태로 네, 맞습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데요. 예. 네,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수평적이다 보니 시간은 좀 더디다. 네. 자,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단체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테고 또 아주 좀 성공된 그런 좀 모델을 좀 만드신다면 네. 지역의 아마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희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또 실제로 저희 단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네. 민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뭐 그에 따른 뭐 인적, 물적 모든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정말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뛰어넘어서 게다가 협동조합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특히 음악가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죠. 저희 협동조합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 아직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딱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좀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저희가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돈이 이제 가장 문제긴 합니다. 네, 연주를 하려면 예. 네, 장소와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외에 저희가 그래도 소규모 그래서 그 멤버끼리 소규모 유닛으로 지금 활동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원동을 터로 잡았거든요. 네네. 네, 원동에 여러 그 제철소 그 골목에 있는 창고를 바탕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이 이제 발전도 더디고 그런데 예술인들은 모여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작은 연주들이 이제 일어나고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저희들이 또 활동하는 거를 자꾸 홍보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기로는 뭐 이제 좀 5, 6월 되면 정말 오케스트라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허. 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따 프로젝트라는 그 원동 철공소가 있던 네. 그 원도심 공간을 이제 음악 창고라는 새로운 형태로 네. 그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거기에 이제 클래식이라는 음악으로 네. 또 아름다운 그 컨텐츠를 입히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네, 저희의 예. 가장 중요하고 예. 네, 지금 시그니처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 저희 첫
회 공연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 가지 영상, 그다음에 음향, 그리고 음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낡은 창고에 들어갔는데 네. 천장은 다 나무고 바닥은 물론 이제 그런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처리가 되어 있긴 했지만 울림 자체가 어디 오래된 고성이나 성당 못지않은 그런 울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제 생각엔 그 나무 지붕이 많이 말랐기 때문에 어허. 이게 나무가 마르면 마를수록,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울림을 많이 준다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냥 사실 클래식 음악 하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그런 공연장에서 흠 하나 없는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고고하게 연주하고 들어가는 네.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봤고 이제 네 이제는 사실은 원동이라는 그 구도심 자체의 매력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그 독일의 루르나 뭐 이런 어떤 옛 탄광촌 같은 예, 예. 그런 곳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탄광촌의 그런 모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놔뒀고 그거를 그야말로 예술 어떤 공연의 집합체처럼 네. 연극도 하고 클래식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본격 이제 문화예술 장소로 탈바꿈을 시킨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물레동이니 청주의 그 창고들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연초제조창도 그렇게 바꿨죠. 네, 예,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전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저는 이제 청주는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쉬웠는데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고 원동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어벤져스 팀이 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 아 우리가 이런 곳에 스며들어서 클래식 하면 사실 옛날 것인데 옛날 것이 사라져가는 그 장소에 우리가 옛날 것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현재를 또 맞이한다. 미래를 또 꿈꾼다. 어떤 이런 그 예술가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저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접점 같은 거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거가 저희의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이제 그 DSO 협동조합의 그 모습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심재현 이사장님은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플룻 연주자시잖아요. 네. 네. 플룻 연주자로서 또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현재는 강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좀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어떻게 연주자로서 그동안 좀 걸어오셨고 또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했고요. 예. 네, 음악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실 그 작은 패세지들을 완성을 하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뒤에 어마어마한 시간, 절대 시간의 어떤 그 법칙이라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예. 그냥 그 시간이 그저 필요해요. 아하. 이유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운이 너무 좋게 좋으신 선생님들과 네. 그다음에 저를 밀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뭐 이렇게 희생 같이 한 제 동생과 제 동생 늘 그러죠. 자기가 희생 많이 했다고. 네 그런 주변들의 어떤 그런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사실은 근데 너무 이상하고 제가 지금도 참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 공부를 일단 마치고 들어와서 강의와 이런 레슨들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저는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허. 네, 너무 재밌었고 예. 책 하나를 읽어도 이걸 어떻게 레슨에 뭐 반영할까, 어떻게 연주에 반영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 때는 오히려 그냥 그저 손가락 돌리고 그 테크닉 준비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서 조금 노연하고 사실은 몇 날 몇 시까지 내가 싫어하는 무슨 곡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곡,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사랑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요새 지내고 있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진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장애인 연주자들,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한 또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도 하고 계시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예. 제가 시작이 아니고 저희 은사님께서 제가 16살이던 시절부터 예. 너희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건강한 몸과 이런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음악으로 봉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음악을 나누는 음악으로서 그 이웃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주셨었고 네.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즐겁게 모여서 앙상블 하고 그런 재미로 있었는데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오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고 이제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저희가 서울 뮤직 나눔 그룹이라고 서울 나눔 뮤직 그룹이네요. 서울 나눔 뮤직 그룹. 네네네. 네. 저희도 유튜브에 채널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포커스하는 거는 연주자들의 어떤 그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주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청년들, 그 청년들 음악 대학을 나오고 실제로 전공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다 끝내고 나와서 사실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또 없어요. 다 똑같은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근데 사실 또 그 청년들을 어딘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기관에서 데려다 쓰기에는 아직 너무 미진하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네네. 사실은 앙상블이라는 거는 저희 안에서는 서로를 믿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지만 무대에 딱 올랐을 때는 저희가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토닥토닥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앙상블을 만들고 서로 문자를 서로 해주고 파트너를 챙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음식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 친구들하고는. 예. 근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앙상블을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 예술의 전당 네. 같은데 무대에도 세우고 많은 진짜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이제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가 잠깐 숨고르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저희 은사님이 정말 많이 애쓰셨고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죠. 심지현 이사장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출범 이유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뭔가 수직적인 이 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체계로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악 나눔 그 행사 그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장애인 예술가들 연주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 역시 좀 제가 이렇게 보면 맥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우리 클래식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클래식 연주자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다른 장르에 비해서 무대가 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 이제 미디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전통 음악이라든가 우리 한국 음악이죠. 네. 또 뭐 트로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중들이 막 사랑해주고 관심 갖는 장르들은 많아지는데 네네네. 유독 우리 클래식은 좀 대중들에게 좀 멀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클래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우리 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물론 바하의 시절에 그다음에 베토벤의 시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농촌까지 파고들지 못했겠지만
뭐 탄생 자체가 예, 상류사회의 음악이었네요.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매니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클래식의 대중화가 대중음악 같은 대중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계가 편이에요. 있다. 네, 아, 예. 한계가 사실은 또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식이냐면 왜 고전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거를 보면 사실은 다들 정말 90%는 억지로 읽는 거 아닌가요? 네, 즐거워서 예. 읽는 나머지 시험 잘 보려고. 네, 예. 수능에 필요하니까 엄마가 읽으라고 그래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괴로운 그 시점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귀찮네. 박수 언제 칠지 모르겠어. 거기 좀 답답해. 숨소리 내면 옆에서 째려보더라. 뭐 이런 예. 거를 그런 나쁜 기억들을 통해서 사실은 클래식 음악과의 관계를 청산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시점이 사실 그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세계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에 사실 그 어떤 그 갈라지는 그 길이 아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참고 네.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클래식의 그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음악은 뭐 이게 그냥 정말 가벼운, 우리는 정말 한 달 이렇게 푹 끓인 그런 사골이 되는 거죠. 곰탕처럼.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물 붓고 하면서 예. 계속 되는 어떤 그런 대를 이은 어떤 그런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대가 지금 네. 시대가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리고- 현실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잘 비집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저희 음악공장 음악창고. 네, 예. 문화공장이네요. 너무 비슷하네요. 예. 음악창고 공연 에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바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음악 클래시컬한 영화음악 메들리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다가 다 빼고 바하와 모차르트로 채웠죠 저희가. 예. 그랬는데 물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시네마 파라다이스 이런 거 했으면 훨씬 더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저희가 그 안에서도 영화 음악 못지않은 그 스펙터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맛보세요. 저기는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한 하지만 그 프로그램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낮추지 않는 너무 융통성 있지 않은 네 그게 클래식의 사실은 맛이고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조금 더 강경파들이 있고요. 조금 더 융합이라는데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갑시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의 얘기를 좀 듣고 공연마다 저희가 그래서 특징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해요. 조금 풀을 때는 풀고 네. 조금 타이트하게 갈 때는 타이트하게 가고 이렇게 해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순간 클래식이 갖고 있는 정말 고유의 가치와 진수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의 그 본연의 모습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으니 또 노력하는 모습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균형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심재원 이사장님이 아마 DSO 협동조합을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예. 저와 저희 그 조합원 선생님들 모두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특히 뒤풀이나 이럴 때 네, 뭐 누가 예뻤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다들 거기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어서 예. 네, 저희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서 뭐 중견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나 이 회사 일 잘 알고 거기서 거기지 뭐 나는 집 내
개인적인 일과 균형을 잘 찾아서 회사는 회사에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게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열정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그 일군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원래 쓰잘데기 없고 헛된 꿈들 꾸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또 현실 감각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은 결국 이제 돈이죠. 그렇죠. 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슬프지만 그야말로 정말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고 그렇죠. 혹은 그 악기가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히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위로는 또 여러 가지를 잘 균형을 잡기 위한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네. 그 안에서 아주 어린 선생님도 의견을 내고 저도 의견을 내도 묵살될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즐겁고 네,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이따 프로젝트의 그 음악 창고 네. 거기 가시면 우리 DSO 협동조합의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무료 공연입니다. 다음 공연이 언제인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면서 네.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음악 창고는 그 월 초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매월 초에. 네, 예. 근데 아직 저희가 1회는 지난 금요일이었지만 네. 그래서 비슷한 그 시기 정도에 첫 번째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꾸준한 게 저희의 가장 큰 이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주자 오늘부터 얘기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수평적이라 이게 늦군요. 네, 늦긴 늦네요, 진짜. 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우자. 그래서 다음번엔 더 오케스트라적인 면모를 보이자. 이런 저희가 그야말로 크레셴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나 혹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교수님께도 따로 연락드릴게요. 예. 놀러 오세요. 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 창고 찾아가셔서 공연 보신다면 정말 수준 높고 명품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저도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화공장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